네, 안녕하십니까. 엑셀러레이터를 위한, 엑셀러레이터에 의한, 엑셀러레이터의 유튜브 방송, 엑셀러레이터 TV 앤톡 액티비티 사회 공성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엑셀러레이터 유튜브 방송 액티비티가 시작한 지 이제 한 달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본의 아니게 여러 사정상 한 주 방송을 못했습니다. 그간 주변에서 굉장히 본 방송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이 방송이 그래도 나름 누군가에게는 유익하고 그리고 재미있는 방송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조금 이제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 뭐 조회수는 많진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컨텐츠를 올리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보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찾는 사람이 많아질 거라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매월 마지막 주 이 시간에는 월간 엑셀러레이터 먼슬리 업데이트를 진행할까 합니다. 한 달간 있었던 우리 업계의 주요 이슈들, 뉴스들을 한번 확인하고요. 그걸 소개함과 동시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린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를 제가 한번 설명드리고 그리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본 방송을 위해서 엑셀러레이터 전문 방송사인 아시아 헤럴드와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시아 헤럴드 측에서는 이제 완벽히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100% 이렇게 쌍방향 소통 형태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고, 기술적인 이슈로요. 어쨌든 이제 제가 우선 헤럴드, 아시아 헤럴드와 함께 엑셀러레이터 전반의 이런 시장 동향, 그리고 산업 동향에 대해서 뉴스를 서로 공유받으면서 좀 리스트업을 했습니다. 또한 이번 소개하는 월간 업데이트 시간은 엑셀러레이터 업계가 굉장히 많은 소식들로 준비가 되어 소개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보통은 대부분 보도를 차지하는 건들은 다 이벤트형 소개입니다. 어디 엑셀러레이터가 배치 프로그램 했다더라, 어디서 무슨 프로그램 모집을 했다더라, 어떤 투자가 몇 건 달성을 했다더라 등등의 홍보성 자료들이 대부분이라서, 제가 이번에 준비한 월간 엑셀러레이터 먼슬리 업데이트에서는 그런 행사의 홍보 자료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이 업계의 정말 뉴스라고 할 만한 그런 여러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걸로 초점을 좀 맞췄습니다. 그래서 특정 업체의 프로그램 홍보성에 대한 글들은 최대한 배제를 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혹시나 중간중간 특정 업체의 이름이 담긴 그런 뉴스 자료가 있다, 보도가 있다 하면 이슈가 될 만한 거리니까 제가 이렇게 찾아온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 화면이 잘 나오는 거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먼슬리 업데이트, 엑셀러레이터 뉴스를 진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은 기존 4시에 시작하는 걸 좀 1시간 앞당겼습니다. 제가 여러 사정상 1시간 정도 앞당겨서 해야 될 피치 못할 거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 다음부터는 4시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월간 업데이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야는 창업 기획자, 창업 초기 투자 생태계를 다루는 분야라서 그렇게 괄목할 만한 주제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혹은 챙겨 볼 만한 뉴스거리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봐지고요. 매일같이 이런 창업계의, 창업투자계의 소식에 좀 귀가 밝으신 분들은 당연히 한 번쯤 접하셨을 만한 기사거리일 거고, 그리고 한 번쯤은 의미를 짚어보셨을 만한 내용들이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월간으로 제가 한번 정리해서 다시 한번 더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엑셀러레이터 1호 벤처 투자조합 결성. 네. 먼저 축하. 박수 먼저 드리고요. 엑셀러레이터 벤처 투자조합이 언제 결성되나 학수고대 했습니다. 그리고 다들 어디가 먼저 이 첫 선발점을 끊느냐로 다들 기대가 많았었는데, 드디어 1호가 결성이 됐습니다. 포스텍 홀딩스에서 엑셀러레이터 1호 벤처 투자조합을 결성했고요. 포스텍 홀딩스, 그러니까 포스텍 홀딩스는
개인 투자조합으로는 법인의 대규모 출자 모집이 힘들었는데 이번 벤처 투자법이 개정되면서 창업기획자도 큰 규모의 조합이 결성할 수 있는 벤처 투자법이 벤처 투자조합 결성이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조합 출자금을 몇 억이죠? 네, 51억 규모. 네, 51억 규모로 한 벤처 투자조합 1호 펀드가 결성이 됐습니다. 네,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또한 상당히 기대되는 고무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벤처 투자조합의 결성이 다소 까다롭게 정의되어 있긴 합니다. 자본 잠식률이 50% 미만일 것이라는 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펀드 결성 금액은 총 결성 그 요청 금액의 1%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지난번 엑셀러레이터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엑셀러레이터가 갖추고자 하는 이 비즈니스의 규모 혹은 활동의 영역들로 따졌을 때 과연 자본 잠식률 50%를 갖추고 있을 만한 엑셀러레이터가 얼마나 될까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벤처 투자조합 결성의 조건을 정의할 때 저희도 이제 중기부에 50%까지로 정의하는 거는 굉장히 그 리스크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리스크라는 건 많은 다수가 참여하기 힘든 그런 허들이지 않겠느냐라고 좀 의견을 드렸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중기부 측은 허들이긴 하지만 최소한 그 VC들의 기준이면서도 이 정도는 해야지 벤처 투자 조합이라는 좀 규모 있는 펀드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경영 안정성을 보장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견에 저희도 뭐 일부 동의를 하고 조건이 만들어졌습니다. 어쨌든 자본 잠식률 50% 미만이면서 이 벤처 투자, 그러니까 조합 출자를 받을 수 있는 이 출자금이 출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엑셀러레이터, 역시 포스텍 홀딩스가 먼저 주자로 출발했습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최근에 이제 벤처 투자 시장이 코로나나 여러 이제 환경의 이슈에 따라서 좀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고로 이게 벤처 투자 조합 결성이 향후 대기업 중심 혹은 좀 규모가 있는 펀드사 중심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좀 있고요. 네. 실제 포스텍 홀딩스도 그 포스코가 대부분 출자를 하시면서 이번 1호가 결성이 됐습니다. 향후에 2호, 3호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엑셀러레이터가 먼저 그 다음 주자로 나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좋은 성과 기대하고 또 많은 활약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방송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가요? 네,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벤처투자진흥원. 네, 요게 저희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핫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투자 생태계를 고도화하자라는 관점에서 진흥원 설립, 협단체 통합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라는 형태로 그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도 뭐 굉장히 놀라웠기도 하고 과연 투자 생태계를 고도화하기 위해서 컨트롤 타워, 통합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저희가 뭘지가 굉장히 궁금하게 됐습니다. 그 통합 컨트롤 타워를 벤처투자진흥원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통합 설립해 보는 게 어떠냐라고 이러한 내용의 기사가 떴습니다. 자, 하나씩 짚어보면요. 벤처투자 촉진법이 시행이 되면서 투자에 대한 그러니까 벤처 투자에 대한 주체들이 이제 하나의 통일된 법으로 정의가 됐습니다. 고로 단순한 협회 차원이 아니라 투자 산업을 한 단계 끌어올릴 벤처 투자 진흥원을 세우자는 논의가 시작됐다. 벤처 캐피탈, 엑셀러레이터, 엔젤 투자 등으로 흩어진 벤처 투자 주체를 통합해서 하나의 큰 단체를 만들자는 목소리도 나왔다라고 전했습니다. 실제 벤처 투자 시장의 주요 참여자가 VC만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주체들이 이 통합 주체에 대한 논의를 되게 반기면서 환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업계, 그러니까 그 민간의 협단체들도 정부의 의견을 대변하고 보조금을 운영하는 그런 운영단체가 아닌
벤처 투자 업계를 진흥하는 진흥단체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도 비췄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제가 의문이 들었던 부분은 벤처 투자 업계의 그 거대한 지변을 이제 대통합하자라는 움직임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통합의 과정을 우선 협단체들을 하나의 기관으로 묶어서 진흥원이라는 걸 만들어 보자라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모델입니다. 한 7년 전, 8년 전, 7년이나 됐나요? 한 4, 5년 된 것 같습니다. 창업진흥원이 만들어질 당시에 창업보육협회가 창업진흥원으로 이렇게 성격을 달리하면서 중기부의 창업이라는 꼭지들을 모두 진흥원이 다 운영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업계의 소원이라기보단 어떻게 보면 정부의 소원이 더 담겨 있는 그런 야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사뭇 들고 있습니다. 여러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민간 주도형 창업 투자 생태계를 주장하는 중기부 혹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믿는 민간 투자자들이 과연 진흥원이라는 이름으로 제도를 이 주체들을 통합하고 제도들을 일괄적으로 나열시키는 게 올바른 방향일까라고 하는 거고요.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로 혁신이 가능해야 되는데 결국 정부의 제도권 하에 투자자들을 둔다라고 하는 이런 좀 아이러니한 이런 제도가 되지 않을까,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은 또 걱정도 됩니다. 누가 반길 만한 이슈일까라는 거죠. 현재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무려 창업 30년 차를 넘어가고 있는 VC협회, 그리고 팁스를 꽉 쥐고 있는 모든 창업 생태계, 초기 창업 생태계의 투자와 투자 지원을 꽉 쥐고 있는 엔젤 투자 협회가 이걸 반길까? 물론 저희 협회는 쥐뿔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이 지원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열심히 우리 자체적으로 뭔가 새로운 살 길들을 찾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 협회가 이걸 반길까? 글쎄, 우리 협회라고 해봤자 우리 협회 회원사들이 다이시고 그리고 사무국의 저나 이제 회장님인데 딱히 저희가 이런 걸 해보자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 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반길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이게 된다고 해서 딱히 좋아하면서 이제 쌍수를 두고 환영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나름 이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는 업계가 민간에서 독특한 그런 전문성으로 인정받고 전문 영역에서 똘똘 뭉칠 수 있는, 그리고 그만의 비즈니스 모델로 사업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산업 영역이 되기를 바라는데, 물론 진흥원이라는 걸 설립해서 총합적으로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활성화, 육성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나 정책들이 많이 나온다면 반길만 하겠죠. 근데 현재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변수, 그리고 굉장히 많은 반대들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우려는 듭니다. 또한 이번 취지가 커다란 하나의 목적 혹은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데, 투자 정보를 통합 관리해보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투자를 하는 주체와 투자를 받는 주체의 정보들을 하나의 컨트롤 타워 안에 넣고 그 정보가 서로 비대칭하지 않게 공유되고 좀 교류가 되면서 투자가 활발히 일어나게끔 하자라는 겁니다. 취지는 좋긴 한데 그러기에는 이 업계가 민간 자금이 대다수입니다. 민간 자금이 투자의 업계에 존재하는 한 투자 정보의 비대칭성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기업 가치라고 하는 게 가치의 판별력으로서 실제 효용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정보가 모두 공개되고 공평한 기준과 표준화된 논리로 기업을 판단하고 이렇게 진단한다면, 제도한다면, 재단한다면 과연 벤처 투자라는 게 필요할까라는 거죠. 가치라는, 그러니까 성장할 수 있는 가치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을 믿고 더 큰 변수에 민간의 투자 자금이 몰리는 형태가 이 벤처 투자의 현실인데, 투자 정보를 통합 관리해서 이런 비대칭성,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성을 조금 보완해보자. 굉장히 좋은 취지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효용성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통합은 누가 주도할까입니다. 그럼 결국 정부가 나서야 됩니다. 정부가 나서서 협회를 아우르고 여기 그 투자계에 있는 투자자들을 아울러서 진흥원을 만들어 봅시다 라고 가야 됩니다.
현재 창업진흥원이 어느 정도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업무가 굉장히 과중화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일부 업무들을 벤처캐피털협회나 엔젤투자협회에서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업무들을 다시 모합해서 운영할 수 있을 만한 진흥원이라고 하는 주체가 생긴다고 하는 거에 얼마나 그 효과적인 혹은 효율적인 이런 결과가 나올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업계의 주체들이 아주 열심히 그리고 또 깊이 있게 논의해 볼 만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벤처 투자업계의 대통합 움직임을 이제 두 번째 뉴스거리로 선택해 봤습니다. 세 번째, 한국성장금융 엑셀러레이터 전용 펀드 100억 조성입니다. 마켓인사이트가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2천억 규모의 IBK 혁신 솔루션 펀드 조성을 본격화했다. 이 내용의 핵심은 저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한국성장금융은 각 모집 분야마다 두 곳의 운영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밸류업 분야는 운영사당 150억 원을 출자해서 최소 250억 원 이상의 펀드를 만든다. 엑셀러레이터들만이 참여 가능한 스타트업 분야는 펀드당 50억 원을 출자해 최소 75억 규모 펀드를 만든다. 네. 그리고 이 최소 75억이고 한 출자당 50억, 그러니까 최대 100억인 거죠. 100억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이슈를 세 번째 이슈로 끄집어낸 이유는 저희 투자업계가 모테라고 하는 큰 틀에서 엑셀러레이터가 전용으로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까지는 많이 초점이 맞춰져 왔습니다. 한국성장금융도 마찬가지로 창업 분야에 굉장히 폭넓게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의 규모 자체가 모태펀드의 엑셀러레이터 분야의 투자 펀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과연 이 창업 투자 업계의 우리 엑셀러레이터가 모태 혹은 중기부의 여러 정책들에만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성장금융이 됐든 혹은 다른 여러 부처들이 운영하고 있는 펀드가 됐든 굉장히 관심 가질 만한 투자 펀드가 많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도전적으로 저희가 도전해서 출자를 받고 투자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봐집니다. 네. 성장금융, 중기부 따위 창업 생태계 돈으로 사버릴 거야. 한국성장금융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한국성장금융이 창업생태계, 엑셀러레이터를 활용한 창업생태계 투자 쪽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소식을 이제 세 번째로 전해드립니다. 자, 네 번째 소식. 스타트업 파크, 드디어 발표가 됐습니다. 두 번째 선정 발표에서 2호 대전시와 3호 천안시를 선정했습니다. 2호와 3호 딱히 명시된 건 아니지만 단독형의 대전시 그리고 복합형의 천안시로 두 번째 스타트업 파크 조성의 주자들이 선택이 됐습니다. 이 중기부는 대학을 중심으로 혹은 대학가를 중심으로 스타트업을 조성할 수 있는 실리콘밸리형 스타트업 파크를 지원사업 공모 형태로 받고 있었습니다. 1호가 인천으로 선정이 됐었죠. 그래서 인천 테크노파크 중심, 인천 창조센터 중심으로 해서 그 제1호 스타트업 파크 조성이 작년 한 10월, 11월쯤에 선정이 됐었습니다. 올해도 그 두 번째 선정이 있겠다 얘기가 나오고 여러 지자체에서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주목을 받았던 곳이 이제 대전시. 대전시는 작년에도 순위권에서 다툼이 있었고 굉장히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였는데 인천시에 첫 주자를 빼앗기긴 했습니다. 그러나 대전시는 자체 예산을 들여서 굉장히 이 사업 분야를 미리 준비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여러 지자체들, 지금 천안시나 혹은 오송, 그리고 경북, 물론 경남이나 부산도 있고 여러 이제 지자체에서 스타트업 파크가 지자체의 활성화, 창업 활성화를 위한 단초가 되기 위해서 많이들 도전을 했습니다. 결국 그 천안과 우리 그 대전이 선정이 되면서 두 번째 이제 스타트업 파크 조성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대전 같은 경우에는 궁동이라고 하는 이제 충남대와 카이스트 중심으로 이 대학가에 이제 스타트업 파크를 조성하겠다. 이곳은 이제 새롭게 뭔가 건물을 짓거나 새로운 신시가지 조성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굉장히 낡은 대학가를 낡았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죠. 좀 번화가인 대학가를 리모델링해서 기존에 있는 건물을 충분히 활용을 하고 양쪽에 이 충대와 카이스트, 충남대와 카이스트의 자원들을 100분 활용한 스타트업 파크 조성이라는 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전의 결실이 또 도전의 결실이라기보다는 이제 시 자체 그리고 이제 대학이나 혹은 이곳 창업 생태계에 있는 여러 주체들이 열심히 활동한 덕분에 미리 그 기반을 마련해 놓고 있었고, 그리고 이번 스타트업 파크 두 번째 공모에서 이제 당당히 선정이 되게 된 것 같습니다. 천안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천안 아산역을 중심으로 교통의 편의성 그리고 교통의 요지라고 하는 관점에서 여기 굉장히 이제 거대 분야의 창업 파크를 조성하겠다. 그것도 이제 복합 형태로 조성하겠다라고 제안해서 선정이 됐죠. 이로써 대전시는 지역 힙스타운이 이제 현재 충대에서 건립 중에 있고요. 캠퍼스 혁신파크가 한남대에 조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뭐 작년 말에 선정이 되면서 캠퍼스 혁신파크라는 이름으로 산업단지와 대학 간의 유기적인 이 창업 생태계 조성이 준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스타트업 파크 선정이 되면서 대전시 자체에서는 창업 인프라의 3관왕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마 대전이 우리나라 창업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중심 도시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면서 또한 등록 엑셀러레이터도 지자체 중에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크고, 또 여러 엑셀러레이터들이 이제 대전이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많은 활약을 하시기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엑셀러레이터 300개사 눈앞. 계속 전자신문의 유근일 기자님의 기사를 제가 공교롭게도 뽑아오고 있습니다. 유근일 기자님의 기사를 뽑으려고 한 건 아닌데, 이 기자님의 기사가 내용이 풍부합니다. 다른 데서는 축약해서 나오긴 한데, 이 기자님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 내용도 넣어놨고, 그리고 그 의미조차도 하나하나 잘 이제 꼬집어놔서 제가 이제 유근일 기자님 기사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사는 이제 최근에 벤처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벤처 캐피탈뿐만 아니라 초기 벤처 투자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창조 혁신센터는 당연히 엑셀러레이터로 등록했고, 또한 대학기술지주 회사나 기존 VC까지 연이어 엑셀러레이터를 설립하면서 초기 투자의 영역에서 이제 많은 활동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자 기준입니다. 오늘자 기준으로 272개사, K스타터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272개사가 등록을 했습니다. 지금 9월, 이제 10월이 넘어가니까 한 11월 달쯤에 한 번 더 업데이트 되고, 내년 1월까지 되면 이제 300개사는 쉽게 넘어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양상을 보면 최근 13개사, 그러니까 7월부터 7, 8, 9월 사이에 등록해 있는 엑셀러레이터, 그러니까 창업 기획자들을 보면 서울이 5개사, 단연 많긴 합니다. 근데 경기가 3개, 경북이 1개, 전북 하나, 강원 2개, 대전 하나.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도 활발히 엑셀러레이터 등록을 하고 계신다. 지역에 있는 이런 창업기획, 창업투자에 관련된 분들이. 지역 기반으로 창업투자 생태계의 플레이어들이 계속 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짐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언뜻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엑셀러레이터라는 이 주체는 투자를 하는 주목적이 투자인 주체는 아닙니다. 창업가를 발굴하고 조기에 발굴된 창업가한테 먼저 투자하면서 성장을 지원해주는 그런 복합적인 주체이기 때문에 창업가들과 가장 가까이, 그리고 창업의 생태계에서 가장 선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인즉슨 꼭 서울 지역의 금융이 중심이 된 그곳에 있지 않더라도 지역의 창업 생태계 혹은 지자체와 함께하는 창업의 그 네트워크, 그 주체로서 지역에서 더욱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주체이다. 그런 영역에 있는 분들이다 라고 얘기 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엑셀러레이터들이 계속적으로 많이 생성이 되어야만 이 업계가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는 업 자체로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후속의 투자, 그러니까 수도권 중심의 VC나 혹은 3호의 그런 펀드들을 연계해야지만
업으로서 유지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남이나 혹은 수도권 금융권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좋은 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목적에서는 지역의 엑셀러레이터들도 활발히 만들어지고 또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기사의 제일 말미에 뭐 제일 초반에도 있긴 하지만 우리 엑셀러레이터 협회가 창업기획자 협회로 상호명을 변경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협회도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는 명칭 자체가 정부에서 정의하고 있는 그리고 벤처투자 촉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이 외래어 엑셀러레이터가 아닌 창업기획자로 정의가 되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창업기획자라는 용어로 좀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사진의 의견이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우선 내부 이사의 검토에서는 이제 변경해보자라고 하는 의견으로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뭐 연말 임시총회나 내년 정기총회 때 요 상호 변경건을 안건으로 올려서 회원사들의 의견을 묻도록 결정을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자, 뭐 6번, 7번은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참고 삼아 가져왔습니다. 국민심사단 출범. 소부장 발굴을 국민심사단이라는 주체로 발굴하고 선정해서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심사단은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엑셀러레이터, 스타트업의 대표, 기술경영 전문가, 대기업 전문가 등등등등. 그래서 60여 명의 국민심사단을 추려서 이분들의 의견과 이분들의 평가에 따라서 기업을 발굴하고 그리고 육성을 집중하겠다. 네. 뭐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뭔가 그 돈이 될 만한 기업 그리고 성장할 만한 기업을 선택해서 집중 지원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퍼포먼스도 좋긴 합니다. 국민심사단이라는 게 최근 뭐 미스터 트롯 같이 뭔가 오디션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 다수가 참여해서 스타를 탄생시키게끔 만드는 그런 주체로 좋긴 한데 비즈니스 영역에서는 조금 더 현실적인 부분을 더 짚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퍼포먼스도 좋긴 하지만 정말 실력 있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쇼잉보다는 고잉이 필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제가 선택한 이슈는 정부 부처의 협업 그리고 이를 통한 유망 창업기업의 발굴 육성입니다. 각 정부 부처가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모두 발벗고 나섰습니다. 이전까지는 이제 기업 혹은 산업의 육성 측면은 중기부의 역할이었습니다. 특히 초기 창업 분야,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영역은 중기부가 오롯이 쥐고 있는 영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역이 이제 조금씩 변모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별로 그 특수한 상황과 환경, 그 산업의 구조에 따라서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들이 커지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부처마다 제시하는 그런 창업 지원 사업, 창업 육성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기부가 기존 초기 창업이나 예비 창업 패키지 등을 통해서 창업자들을 발굴하고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을 주관했다 하면 향후에는 각 부처별로 분야별 주관기관이 직접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그리고 이를 통해서 투자펀드의 조성이라든가 투자 생태계 조성도 각 부처 산하별로 운영하게 되는 그런 아주 적극적인 부처의 창업 지원 사업들이 이제 활발히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 뉴스의 핵심입니다. 한편으로는 다행입니다. 꼭 창업의 주체 혹은 뭐 창업을 지원하는 생태계의 주관이 중기부여야만 하느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참 고민이었던 게 여러 부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태계, 그 산업고리에서 우리 창업기업들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많을 텐데 그리고 우리 투자처들이 발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알짜 기업들이 많을 텐데 그런 전문성을 배제한 그냥 기업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중기부의 역할이 너무 일방행정이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부처별로 그 고유의 사업을 기획하고 만들어서 지원하겠다. 그리고 또한 그 규모가 단순히 그냥 그러니까 중기부가 현재는 창업 지원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지만
각 부처별로 만들어지는 이 창업 지원의 사업 규모 혹은 창업 투자의 이 펀드 규모도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특히 엑셀러레이터는 뭐 꽤 오래됐습니다만 한 2, 3년 전부터 계속 그 전문 영역의 엑셀러레이터들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스포츠 엑셀러레이터,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전통문화 엑셀러레이터, 관광 벤처 엑셀러레이터 등등 각 영역별로 전문성을 갖춘 엑셀러레이터가 그 고유한 영역에 있는 창업가를 발굴하고 지원해 달라고 하는 부처별 프로그램들이 뭐 몇몇 운영이 되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힘을 받게 됐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년 이후는 활발히 부처별로 이런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발굴되고 나오게 될 것이다. 환영할 만하고 그리고 기대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고로 다음번 저희 5번째 유튜브 액티비티에서는 부처별로 운영되고 있는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한번 쭉 조사해서 하나씩 짚어드리고 사업의 성격이나 성과 이런 것들까지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7가지의 이 업계의 이슈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억지스럽게 해석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쪽 영역이라고 하는 게 계속 관심받고 있고 주목받고 있으면서, 정부 부처나 여러 이제 창업자들도 꾸준히 우리 업계의 이 엑셀러레이터들, 창업계획자들을 활용해서 사업을 전개하고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에도 지금과 같이 엑셀러레이터 업계의 주요 이슈들을 한번 모아보고 그리고 함께 공유해보는 자리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혼자 이렇게 떠들지 말고 옆에 기자를 두고 이렇게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제가 궁금한 것도 한번 물어보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 앉아서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점점 혼자서 앉아 하는 게 익숙해져가는 액티비티 유튜브를 위한이 아니죠. 엑셀러레이터를 위한 유튜브 방송 액티비티의 사회 공국장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